이슈는요. 모처럼 한겨레에서 유선희 문화팀장이 쓴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기덕이의 오명이 억울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된 칼럼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언론 개혁에 대한 문제를 짚었기 때문인데요. 한겨레도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로서 이런 칼럼이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선희 이 문화팀장? 네. 이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면 우리 언론인들 스스로 자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논조가 기자들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보고 있다는 게 드러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적인 맥락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어떤 국회 내에서의 움직임이나 시민사회의 요구들이 이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 대전제를 깔고 가던데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보도의 결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라가 아니라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보도하는 그 행위를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업무상 과실이다. 이 오보가 취재 과정에서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실수와 조직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봐달라.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은 다 그 인정해줘요. 그런 것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의도적이고 이게 그러니까 취재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SNS에서 긁어다가 쓰는 유튜브에다가 유튜브 내용을 빨아다가 쓰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기자답지 못한 행동, 검증 하나 하지 않고 당사자한테 전화통화 한번 안 해보는 이런 불성실한 취재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건데 그게 언론의 자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유선희 이 문화팀장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취지는 알겠습니다. 나 착한 사람이고 나는 독자들한테도 귀가 열려 있고 우리 기자들도 사랑하는 굉장히 누구한테도 욕 들을 이유가 없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실패했다는 거지. 이거 한마디로 니 뽕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 진짜 쓰레기 개 같은 인간들의 그 보도를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지. 근데 왜 그거에 눈 감고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법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 그건 어떻게 보상할 거냐. 그거는 그때 가서 지금 맞아요. 고민해야 되는 거지. 거대한 쓰레기를 두고 일부 잘하는 사람이 피해받을까 봐 법을 개정을 못한다? 그 자체가 더 죄악인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기사냐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루 이틀 이야기한 게 말하자면 입 아픈 정도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기자가 숫자가 31,36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자라는 게 뭐 어떤 정말 우리가 말로는 언론고시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고시를 패스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기자로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셋 다 기자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안 하는 거죠. 진짜? 그럼. 근데 이게 기자가 3만이 아니라 30만 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변리사나 변호사나 뭐 특히 뭐 세무사 뭐 이런 그 전문 직종들 있죠.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어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걸고 공식적인 논평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이 내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지만 내 동료들이 알거든. 동료들 사이에서 평가가 제일 무섭기 때문에 함부로 공식적인 논평을 하는 걸 주저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문가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기자들은 왜 서로 눈치를 안 봅니까? 내가 취재도 안 하고 불성실하게 어떤 악의적인 의도성을 섞었거나 안 그러면 돈을 받고 취재를 했는데 돈을 받고 기사를 왜곡해가지고 광고도 아니고 기사도 아닌 이상한 글을 써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동료들끼리 눈치를 안 보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이 안 된다면 법으로 해달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인 거예요. 원래 과거에 독재 정권 아래에서 싸웠던 그 선배들이 그 자존심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 글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 동료거든. 동료들의 비판이 제일 무서워가지고 더 철저하게 취재하고 연구해가지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기사의 질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도 돈 받고 쓰는 사람이 있었고 그 시절에도 뇌물 받고 쓰는 사람이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업계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게 그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자정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언론을 계속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온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클릭만 많이 받으면 상주잖아.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수진이나 강효상 같은 사람들이 아니 국회의원이 난 되는 제일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일보라고 올라오는데 첫 번째 문장에 오탈자가 5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씨발 말이 됩니까? 그게 기자라는 것들이 돈 받고 글을 쓰는 인간들이 지가 쓴 글을 안 들여다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저도 그게 오타에 부끄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만약에 자정이 안 된다면 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강력하게 해가지고 다시 언론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으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뭐 좀 강력하면 좀 약하게 하든가 그때 가서 고쳐야지. 지금 완전히 망가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저널리즘의 기초에서 이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 또는 위험한 곳에 가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않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자신을 던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정 정도의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건데 이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요. 저널리즘이 실종된 지는 이미 오래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자체 해결이 안 되는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거기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니 뭐니 이런 논의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한결의 머시기? 라는 팀장이 이 짓거려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여기서 제가 무엇을 보냐면 제 시험 보게 해달라고 징징거리고 있는 그 우리 어린이들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선희 씨도 어린이일지 모르겠는데요. 뭐 나이가 안 나와 있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짜 뉴스가 퍼뜨려졌을 때하고요. 우리 옆에 새마을 식당에 영업정지가 나왔죠.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영업정지 여기 지금 얼마 나왔죠? 2주. 2주. 네, 2주 매우 데미지가 타격이 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주 하지 말고 아주 세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3개월 가볼게요. 네, 3개월 영업정지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3개월 동안 영업은 못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JTBC 기자 출신이라고 말을 하는 모 여성분이 계시죠? 그 뭐였습니까? 웨딩 회사였습니까? 웨딩 컨설팅 회사. 네, 거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하고 뭐가 됐어요? 폐업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영업이라는 거 물론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요 단골 손님들 오시다가 딴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는요 불특정 다수한테 퍼뜨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업정지 하나를 할 때도요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 불이익처분 절차라고 해서 이런 걸 해요. 당신에게 영업정지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이유에서 사전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라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을 해줍니다. 이러한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3개월 영업정지 아니 2주 영업정지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가짜뉴스로 아예 회사 하나 날려버리는데 얘네들은 무슨 절차를 밟고 있죠? 최소한의 취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법조인협회 강종규 회장께서 환영한다.
네, 말씀하시고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현 회장님도 역시 다 징벌적 손해배상 환영한다. 약자를 보호한다. 네, 법조인들도 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에게 우린 질렸어. 사실은 뭐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었으면 우리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가 보고 있는 이 언론의 환경이 가장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잡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는 그 어떤 개인 통신 장비가 더 발달했을 때 몰아닥칠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냥 정치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는 데에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예를 네. 들면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가짜 뉴스 퍼뜨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랫사람한테 물려놓고 나가려면 가짜뉴스 얼마든지 만들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경제 대국이고 방역에서도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실력을 자랑하고 있고,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든 정치적인 측면에서든 전 세계의 모범이 될 만큼 굉장히 수준 높은 나라인데 왜 폭력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원시적이냐 이거지. 그 폭력이라는 게 그냥 주먹으로, 물건으로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그것만 폭력으로 다루고 있는데, 무릇 언론이라고 한다면 돈을 받고 글을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글이, 자기 문장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메시지에 어느 정도까지 내 정신과 내 의견이 투영되고 있는지 이 정도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 기대하는 바가 높은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요즘 이게 신문 기사들을 정말 보기가 너무 버거워지는 게 리드 기사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헤드라인 말고 이제 첫 번째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 아무도 고민을 안 합니다. 우라카이라고 하더라도 우라카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형용사 하나, 서술어 하나라도 내가 베낀 그 기사하고 다른 표현을 쓰려고 고민하는 게 사실 돈을 받고 글 쓰는 사람의 도의 아닙니까 그게. 직업정신이고. 그런데 진짜 글자 그대로 컨트롤 CV 심지어 오탈자까지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냥 신문사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내는데 더 진짜 씨발 욕 나오는 건 포털에서 필터링이 안 돼. 그냥 쓴 회사 이름만 다르면 똑같은 기사들도 그냥 10개고 20개고 100개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을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거는 그 교육 시스템은 교육 시스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그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면 해야지. 다른 나라 다 한다던데 왜 우리나라는 못해?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우리나라보다 정치 수준이 낮은 나라들도 다 한다는데 그러면 그 나라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만 뭐 언론사들이 더 귀중해서 그런 거야? 이제 합니다. 뭘 하냐? 네, 저도 사실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올 초에 다 퇴사하고 나와서 유튜브에 몸을 담고 굶어 죽을 걸 각오하고 뛰어나왔는데 큰일 날 사람이네. 네, 가정이 없으니까 애인이 없으니까 네, 막 나가는 건데 더 큰일 나겠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겁니다. 수험가에서 16년 강의를 하면서 선생을 흉내내는 강사들의 그 돈만만 본 강사들의 정말 진절머리가 나왔고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지금 기독교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흉내내는 교회들의 난립, 지금 여기서는 기자를 흉내내는 이 기레기들의 준동, 이것들, 이 가짜들이 비정상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것을 정상화시키자고 말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죠.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선정을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그리고 지난 9월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시부터 준비를 했던 것을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집단소송법이라는 법을 아예 새로 만듭니다. 제정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를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두 개가 확 콜라보 들어가 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내용을 봐버리니까 어. 이 집단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요. 뭐 예를 지난번에 우리 뭐 이렇게 저거 환경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시면 이게 과거에도 우리 행정법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단체 소송과 집단 소송에 대한 논쟁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단체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이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일이 하나마다 개별법마다 소제기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집단 소송으로 대체해서 해결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 집단 소송의 일반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50명 이상의 피해자만 있으면요. 언론사고 나발이고 다 공격할 수 있고요. 이 다 공격을 하는데 심지어 내용을 보니까 일응 추정 및 간접 반증의 원리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피해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놈이 나쁜 놈이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반증해야 돼요. 네. 원래는 내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계략적 주장만 하면 저쪽의 기업이든 언론사든 저놈들이 다 반대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또 그 사이에 또 이런 걸 준비하고 있네. 그래 이야. 바쁘실 텐데. 그러니까 법안 발의 국회 우리가 민주당이 거대 여당인 만큼 법안 발의에도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사실은 한상혁 위원장을 연임을 시킨 만큼 사실 큰 사고를 쳤잖아요. 채널 A를 연장을 시켜준. 그래서 본인이 대답을 하기로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뭐 다시 취소를 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다시 취소되는 게 맞죠? 지금 채널 A에 하는 것을 봐서는. 그래서 방통위가 최근에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짱구에 대해서 권고 조치를 내린 게 있어요. 근데 짱구야 권고 조치를 내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뭐냐면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가 나왔는데 여기에 짱구가 여자친구한테 너 홍일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위대에도 예쁜 꽃이 피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을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권고 조치를 내린 거예요. 참 대단하신 공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판단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방통위가 이 정부에서 이제 어떤 물론 뭐 보수나 진보 이렇게 양쪽을 다 섭렵해가지고 사람을 뽑지만 위원들을 뽑고 하지만 위원장이 그 자리를 맡았다면 그리고 우리 국민이 거는 기대가 컸잖아요. 촛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라고. 그러면 그 정부가 나왔을 때는 그때도 가짜뉴스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한상혁 위원장의 연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뭐 짱구도 권고 조치하는 거 좋지만 우리는 방통위에 더 큰 일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